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스마트폰으로 계좌번호 보냈는데 며칠 뒤에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 손주 사진 보냈더니 상대가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맞추더라. 이거 정말 섬뜩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내 정보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해커가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설정 몇 개가 잘못 켜져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은 삼성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보안 설정들을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은행 업무도 보고 사진도 찍고 손주들하고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참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편리함 뒤에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에 제 친구 한 분이 황당한 일을 겪으셨어요.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장 보고 은행 일 보시다가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대요. 고객님, 어제 구매하신 물건 배송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분은 어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셨거든요. 알고 보니 누군가 그분의 정보를 빼내서 몰래 물건을 주문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해 보니까 해커가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 설정 몇 개가 잘못 켜져 있어서 생긴 일이었대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 만졌다고? 그런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이미 훌륭한 보안 장치들이 다 들어 있어요. 문제는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대폰 살 때 매장 직원이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던가요? 안 해줍니다. 그냥 여기 전원 버튼이고요. 이게 카메라입니다. 이 정도만 알려주고 끝이에요. 설정 메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보안 기능들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설정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면 되고요. 5분이면 충분해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통장, 사진, 개인정보를 지켜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친구한테 계좌번호 보냈는데 오늘 그 번호가 어디선가 또 떠오르더라. 아니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한테 보냈더니 엄마 여기 어디예요? 하면서 정확한 주소를 맞추더라. 섬뜩하죠. 이게 다 스마트폰이 우리 정보를 어딘가에 계속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문자 한 통만 잘못 눌러도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이런 문자 받아보셨죠? 그거 누르면 가짜 앱이 몰래 깔립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내 폰이 남의 손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작년에 통신사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유심칩을 몰래 복사해서 금융정보까지 빼간 사건이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심코 켜놓은 설정 하나가 해커보다 더 많은 정보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은행 앱, 건강보험 앱, 사진첩, 전화번호부, 심지어 집 주소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새어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점검해 볼 겁니다. 지금 당장 꺼야 할 설정들, 바꿔야 할 설정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메모하실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한 번만 같이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스마트폰 안에 숨어 있는 위험한 설정들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먼저 계좌번호 복사하신 적 있으시죠? 은행 앱에서 계좌번호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러면 그게 바로 사라지는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정보가 사실은 스마트폰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임시 보관함이라고 해야 하나, 클립보드라는 곳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나쁜 앱이 몰래 그 보관함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며칠 전에 복사했던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빼가는 사고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정보 복사하신 다음엔 꼭 다른 글자를 한 번 더 복사하세요. 안녕이라도 좋고 아무 글자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까 복사했던 계좌번호가 새 글자로 덮어 씌워져서 사라집니다. 둘째, 더 확실한 방법은 아예 중요한 정보는 복사하지 말고 직접 손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셋째, 수동으로 직접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카카오톡 열어서 메시지 입력하는 창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 아이콘들이 있죠? 거기서 네모, 모양 아이콘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클립보드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동안 복사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필요 없는 건 길게 눌러서 휴지통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앱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키보드 설정에 가시면 클립보드 화면, 캡처,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켜져 있으면 통장 잔고 캡처한 거나 신분증 사진까지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저장됩니다. 이건 반드시 꺼두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거기서 제어 및 알림, 그 다음에 클립보드 접근할 때 알림 받기, 이 기능을 켜두세요. 그러면 누군가 클립보드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바로 알림이 뜹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진단 데이터 전송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여러분 생활 패턴을 회사 서버로 계속 보고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몇 시에 어떤 앱을 얼마나 오래 쓰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은행 앱을 여는지, 이런 게 다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 정보를 보면 여러분이 언제 활동하는지 패턴이 다 보여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뉴스 보시고, 오전 10시쯤 은행에 몇이고, 이런 게 다 기록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방심하는 시간대를 노려서 스미싱 문자를 보냅니다. 끄는 방법은 간단해요. 화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이 보이죠? 거길 누르세요. 그 다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기타 개인정보를 찾으세요. 그 안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꺼버리면 됩니다. 회색으로 변하면 제대로 꺼진 거예요. 이제 내 폰이 내 생활 보고서를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제 친구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관절 영양제 광고가 막 뜨더라. 스마트폰이 우리 대화 엿듣나 싶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광고 추적 기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엔 광고용 이름표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광고 아이디라고 하는데 이걸로 광고 회사들이 여러분 검색 기록하고 앱 사용 패턴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무릎 아프다고 검색하면 관절 영양제 광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울 수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거기 누르고 광고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보안 및 개인정보에서 광고 항목이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광고 아이디 삭제하기나 맞춤 광고 제한하기가 있어요. 이걸 실행하면 광고 회사들이 더 이상 여러분 행동을 추적하지 못합니다. 이 설정만으로도 어떻게 알았지 싶은 찜찜한 광고가 확 줄어들어요. 배터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껐는데 뜨겁게 달아오른 적 있으시죠?
그건 뒤에서 몰래 움직이는 앱들 때문이에요. 백그라운드 앱이라고 하는데 화면은 꺼져 있어도 이 앱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배터리만 축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치 정보나 문자 내용, 사용 습관까지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찾으세요. 거기서 배터리를 선택하시고요.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거길 누르시면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하기라는 옵션이 나와요. 이걸 파란색으로 켜두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앱들은 직접 골라서 절전 상태나 초절전 상태로 묶을 수 있어요. 보험, 회사 앱이나 병원 앱, 1년에 몇 번만 쓰는 이벤트 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초절전으로 묶어두면 좋습니다. 이 설정 하나로 배터리도 아끼고 개인정보도 지키고 폰 속도까지 빨라지니까 일석삼조예요. 사진 찍을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주 사진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내시죠. 그런데 그 사진 한 장 보냈는데 상대가 여기 어디냐고 정확한 주소를 맞췄던 적 있으세요? 이상하죠? 사실은 사진 안에 위치 좌표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 사진을 집 앞에서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보냈다. 그러면 그 사진 파일 안에 집 주소 좌표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진이 다시 공유되거나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가면 내 위치가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끄는 방법은 간단해요. 카메라 앱 열어서 톱니바퀴 모양 설정 들어가세요. 거기 보면 위치 태그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꺼버리면 됩니다. 회색으로 변하면 제대로 꺼진 거예요. 이미 찍어놓은 사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진 정보를 눌러보시면 주소가 나와요. 거기 주소가 있으면 위치 정보가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완전히 지우려면 카카오톡에서 나와의 채팅방에 그 사진을 일반 화질로 보내고 다시 저장하세요. 그러면 위치 정보가 다 지워집니다. 카페나 병원에서 무료 와이파이 쓰신 적 있으시죠? 편리하긴 한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진짜 와이파이 이름이랑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 놓거든요. 겉보기엔 똑같지만 숫자나 알파벳 하나만 살짝 다르게 해서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짜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뭘 하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자동 연결 기능은 꼭 꺼두셔야 합니다. 설정에서 연결 메뉴로 가시고 와이파이 선택하세요. 오른쪽 위에 점 3개 있죠? 거길 눌러서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거기 보면 공용 네트워크 자동 연결이나 와이파이 자동 켜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것들 다 꺼버리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필요할 때만 직접 연결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오는 링크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링크 한 번만 잘못 눌러도 가짜 택배 앱이나 쿠폰 앱이 몰래 깔려요. 알림도 없고 경고창도 없어서 본인이 깔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해요.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가시고 기타 보안 설정을 선택하세요. 거기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낯선 앱이나 최근에 설치한 앱이 허용으로 돼 있으면 즉시 꺼버리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두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성 앱이 몰래 깔리는 걸 막아주는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설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7가지 설정 중에서 말이에요. 사실 단 한두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 개인정보가 새는 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 어르신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같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은행 업무 볼 때, 사진 찍을 때, 손주들하고 연락할 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본 보안 설정을 한 번만 제대로 점검해두면 사진, 전화번호, 계좌, 위치 정보까지 전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정이 아니에요. 내 소중한 삶을 지켜주는 디지털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 타면 안전벨트 매듯이 스마트폰도 이런 보안 설정으로 한번 꽉 묶어두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쉽죠. 제가 추가로 함께 해두면 좋은 필수 보안 점검을 7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것들만큼 중요하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보안 진단 메뉴입니다.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시면 보안 점검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내 폰에 악성 앱이 있는지, 잠금 설정은 제대로 돼 있는지, 업데이트는 최신 상태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만 눌러봐도 큰 차이가 나요. 건강검진 받듯이 스마트폰도 정기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문이나 얼굴 인식 잠금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패턴만 쓰시는 것보다 생체 인증하고 안전한 잠금 패턴을 함께 병행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스마트락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시면 집에서는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고 외부에 나가시면 자동으로 잠금이 걸리게 설정할 수 있어요. 편리하면서도 안전하죠. 세 번째는 내 디바이스 찾기 기능입니다.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시고 내 디바이스 찾기를 선택하세요. 거기서 원격 잠금하고 마지막 위치 전송 기능을 켜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폰을 잃어버렸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데이터까지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어요. 폰은 잃어버려도 정보까지 잃어버릴 순 없잖아요. 네 번째, 스팸 전화 식별 기능 정말 중요합니다. 전화 앱 여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통화 식별 및 스팸 보호라는 걸 찾으셔서 켜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기 전에 의심스러운 스팸 번호라고 미리 표시가 떠요. 보이스피싱 차단하는데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잖아요. 이 기능 하나로 많이 막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보안 업데이트 자동 설치입니다. 설정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찾으세요. 거기서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를 켜두시면 최신 보안 패치를 매달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회사들이 새로 발견된 위험을 막으려고 계속 업데이트를 내놓거든요. 이걸 자동으로 설정해두면 신경 안 써도 항상 최신 보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클라우드 자동 백업 점검하세요. 설정에서 계정 및 백업으로 들어가시면 삼성 클라우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꼭 필요한 항목만 백업되게 조정하세요. 연락처하고 사진 정도만 백업하시면 충분해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올라가면 용량도 차지하고 관리도 힘들어지거든요. 일곱 번째, 공장 초기화 전 보안 잠금입니다. 중고폰 거래하실 때 특히 중요한데요. 보안 초기화 기능을 켜두시면 초기화한 다음에도 내 계정 비밀번호 없이는 그 폰을 아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정보가 남아 있어도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7가지 필수 설정에 추가로 7가지 보안 점검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7개는 꼭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이고 방금 말씀드린 7개는 추가로 해두시면 더욱더 안전해지는 것들이에요.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부담스러우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만 골라서 지금 바로 해보세요. 클립보드 지우기든, 진단 데이터 끄기든, 광고 추적 차단이든 뭐든 좋습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계속 지켜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듯이 이제는 스마트폰 보안도 일상적으로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디지털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7가지 설정을 모두 따라오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훨씬 더 안전해졌어요. 정말로 그래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꼭 가족에게도 알려야겠다 싶은 설정이 있으시다면 부모님께도 자녀분들께도 친한 친구분께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아, 요거 하나만 꺼도 안심되더라.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킬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이런 설정 하나하나가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자녀분들이 옆에서 한 번만 도와드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어머니 스마트폰 설정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엔 이게 뭐가 중요해 하셨는데 설정 다 끝내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마음이 놓인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효도구나. 손주들 스마트폰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런 기본 보안 설정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내용 공유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들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요. 처음엔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고마워할 날이 올 겁니다. 정보 유출 사고 한번 당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꼭 필요한데 잘 모르고 지나치는 스마트폰 보안 팁들을 쉽고 친절하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스마트폰 쓰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방송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 당장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클립보드만 지워도 좋고 진단 데이터만 꺼도 좋아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꼭 젊은 사람들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갖고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스마트폰 보안 걱정은 이제 덜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하고 연락하시고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